요즘 한국 기업들이 보이는 움직임이 뭔가 좀 이상합니다. 아니, 솔직히 말하면 조금 섬뜩하기까지 해요. 겉보기엔 다들 괜찮아 보이는데 왜 유독 기업들만 무언가 다른 걸 보고 있는 듯한 느낌이 드는 걸까요? 오늘 이들이 보내는 아주 중요한 신호를 같이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던져야 할 질문은 바로 이겁니다. 한국 기업들은 대체 뭘 준비하고 있는 걸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가는 게 오늘 이야기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자, 첫 번째 단서는 바로 이 숫자입니다. 929억 달러. 이게 뭐냐면요. 2025년 8월 기준으로 한국 기업들이 은행에 쌓아둔 외화 예금이에요. 우리 돈으로 환산하면 무려 120조 원이 넘는 정말 어마어마한 돈이죠. 바로 여기서부터 우리의 추적이 시작됩니다. 그럼 이 첫 번째 단서부터 한번 자세히 들여다볼까요? 왜 기업들의 행동이 우리 같은 일반 사람들의 생각과 이렇게 다른 건지 그 차이점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929억 달러. 여러분, 이건 그냥 여윳돈 좀 챙겨두는 그런 차원의 얘기가 아닙니다. 이 정도 규모는요, 주식시장이 폭락하고 경제 전체가 공포에 떨었던 2022년, 바로 그때 수준과 똑같아요. 한마디로 기업들은 지금 상황을 그때만큼이나 심각한 위기로 보고 있다는 아주 강력한 신호인 거죠. 이 부분이 진짜 흥미로운데요. 기업들은 저렇게 필사적으로 외화를 사모으고 있는데 정작 우리 같은 개인들은요, 외화 보유액이 늘기는커녕 그대로거나 오히려 줄고 있다는 겁니다. 이건 뭐 기업들만 무언가 알고 있다는 강력한 증거 아닐까요? 현장과 우리 사이에 뭔가 엄청난 인식 차이가 벌어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자, 다음 단서로 넘어가 보죠. 여기서 중요한 건 그냥 돈을 쌓아두는 게 아니에요. 어떤 돈을, 그러니까 어떤 나라 통화를 집중적으로 모으고 있느냐. 이게 진짜 핵심입니다. 그 전에 안전자산 선호라는 말 들어보셨죠? 뭐 어려운 개념 아니고요. 경제가 좀 불안하다 싶으면 주식 같은 위험한 데서 돈을 빼서 달러나 금처럼 좀 안전빵인 데로 옮겨놓는 걸 말하는 겁니다. 근데 지금 기업들이 딱 이 행동을 하고 있다는 거죠. 이 차트를 한번 보세요. 기업들의 속내가 정말 노골적으로 드러납니다. 미국 달러는 뭐 말할 것도 없이 사상 최고치에 가깝고요. 근데 더 놀라운 건 일본 엔화예요. 평소에 한 50에서 60억 달러 수준이던 게 갑자기 90억 달러까지 치솟으면서 역대 최고치를 찍어버렸습니다. 자, 그럼 반대로 중국 위안화는요. 보시다시피 그냥 바닥에 딱 붙어있죠. 사상 최저치입니다. 이건 그냥 계란을 여러 바구니에 나눠 담자 이런 수준의 자산 배분이 아니에요. 이건 거의 투표에 가깝습니다. 어떤 나라는 믿을만하고 어떤 나라는 못 믿겠다. 이걸 돈으로 보여주는 거죠. 위안화는 내던지고 달러와 엔화만 꽉 쥐고 있다는 건 중국 경제는 이제 신뢰할 수 없다는 아주 강력한 선언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럼 이제 슬슬 미스터리가 풀릴 시간이 됐습니다. 도대체 기업들은 왜 이렇게까지 겁을 먹고 방어적으로 나오는 걸까요? 그건 바로 이들이 비즈니스 최전선에서 정말 맨몸으로 느끼고 있는 현실이 너무나도 암울하기 때문입니다. 혹시 탄광소 카나리아라는 말 아세요? 옛날 광부들이 유독가스를 감지하려고 카나리아를 데리고 탄광에 들어갔잖아요. 사람보다 새가 먼저 반응하니까요. 지금 기업들이 바로 그 카나리아 역할을 하고 있는 겁니다. 돈의 흐름에 가장 민감하니까 경제에 위험한 가스가 새어나오기 시작하면 가장 먼저 알아채는 거죠. 그럼 그 위험한 가스의 실체가 뭐냐? 바로 이 숫자입니다. 1297건. 이게 올해 들어 고작 7개월 동안 법원에 파산 신청을 한 회사 숫자예요. 5년 만에 가장 높은 수치입니다. 말 그대로 지금 회사들이 거리에서 쓰러져 나가고 있는 겁니다. 파산한 회사들만 문제가 아니에요. 살아는 있는데 사실상 죽은 거나 마찬가지인 좀비 기업들 상황은 더 심각합니다. 특히 중소기업 10곳 중에 6곳 이상이 물건 팔아서 번 돈으로 은행 이자도 못 내고 있어요. 그냥 빚내서 빚 갚으면서 하루하루 버티고 있다는 얘기죠. 이거야말로 진짜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 아니겠습니까? 안에서만 곱는 게 아닙니다. 밖에서 오는 충격도 엄청나요. 마이너스 13.7%. 이게 뭐냐면 미국의 고율 관세 폭탄을 맞은 우리 기업들의 평균 매출 감소율이에요. 여러분, 제조업에서 영업이익률 10% 내는 것도 정말 힘든 일이거든요. 근데 매출이 13% 넘게 줄었다? 이건 그냥 바로 적자로 돌아섰다는 소리나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끝이 아닙니다.
중소기업은 물론이고 그 튼튼하다던 대기업들까지 대출금을 제때 못 갚기 시작했어요. 제조업 경기는 거의 3년 내내 바닥이고요. 우리 일상과 가장 가까운 서비스업 경기는요. 무려 코로나 팬데믹 때 수준으로 다시 추락해버렸습니다. 이건 사방에서 압박이 들어오고 있다는 거죠. 자, 이제 마지막 부분입니다. 제가 보기에 이 모든 상황 중에서 가장 이상하고 어쩌면 가장 무서운 현상일 수도 있는데요. 바로 현장에서 뛰는 기업들의 공포와 그걸 바라보는 시장의 낙관이 완전히 따로 놀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 대비를 한번 보세요. 진짜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기업들은 3년째 죽겠다고 아우성인데 정부 발표를 보면 소비자 심리는 역대급으로 좋답니다. 아니, 물건을 만들고 파는 회사들은 다 망해가는데 그걸 사는 소비자들 기분만 좋다는 게 이게 말이 되는 상황일까요? 이 엄청난 괴리는 우리는 대체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물론 정부도 13조 9천억 원이라는 어마어마한 돈을 풀어서 소비 쿠폰을 뿌렸죠. 근데 그 효과요? 딱 한 달 갔습니다. 한 달. 소매 판매가 잠깐 반짝하더니 바로 다음 달에 다시 폭삭 주저앉았어요. 이런 단기 처방으로는 지금 기업들이 겪고 있는 근본적인 병을 고칠 수 없다는 걸 명확하게 보여준 셈이죠. 한 전문가는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정말 섬뜩한 지적인데요. 지금 현실 경제는 완전히 무너지고 있는데 너무 많은 투자자들이 주식시장은 이유 없이 무조건 오를 거라는 착각에 빠져 있다고요. 실제 회사들은 돈도 못 버는데 주가만 계속 오른다? 이건 어쩌면 훨씬 더 위험한 거품이 터지기 직전의 신호일 수도 있습니다. 자, 정리해 보겠습니다. 경제에 가장 민감한 촉수인 기업들은 이미 행동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달러와 엔화를 비축하는 걸로요. 지금 현실 경제에 뭔가 큰일이 났다. 엄청난 위기가 올지도 모르니 대비해야 한다고 온몸으로 경고음을 울리고 있는 거죠. 이제 남은 질문은 딱 하나입니다. 기업들은 이렇게 소리치고 있는데 과연 이 경고를 제대로 듣고 있는 사람은 누구일까요?